사람마다 하루의 무게는 다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고 넘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잠들지만 어떤 사람은 불을 끄고 나서야 그날의 장면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미 끝난 대화, 이미 지나간 말, 이미 바꿀 수 없는 상황. 머릿속에서는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종종 이렇게 부릅니다. 예민하다. 생각이 너무 많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사실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대충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 표정, 분위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섬세함이 나를 보호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붙잡으면 괴로움이 된다. 이 영상은 당신의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줄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예민함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방향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잠깐 보고 넘기는 영상이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에 천천히 들을수록 마음이 정리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비워두셔도 괜찮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일을 예민한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이 한 번 더가 쌓이면 하루의 피로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남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사람을 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상대의 말에 담긴 감정, 표정의 변화, 말하지 않은 여백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공감도 깊고 배려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치게 할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을 자기 책임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불편해 보이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대화가 어색해지면 내 말이 문제였던 것 같고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착각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감정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기분, 상대의 삶, 상대의 컨디션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민한 사람은 그 책임을 혼자서 떠안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집착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과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하고 평가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예민함이 문제가 아니라 붙잡는 방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더 많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용해진 시간 속에서 생각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갑자기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너무 참기만 한 건 아닐까? 다시 돌아간다면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 중장년 이후의 생각은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반추에서 더 많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었나? 내 선택이 옳았나? 나는 좋은 부모였을까?
이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더 깊어질까? 첫 번째 이유는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부모로, 직장인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들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역할이 줄면 바쁨도 줄어들고 그 자리를 생각이 채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비교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를 비교합니다. 친구의 노후, 형제의 삶, 자식의 모습. 이 비교는 자연스럽지만 마음을 쉽게 무겁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후회라는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젊을 때는 소음 속에 묻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시간에 또렷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끝난 인연이다. 거기에 머물면 현재까지 함께 잃는다. 노년과 중장년의 생각은 대부분 자책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 덜 참았어야 했다는 생각, 더 벌었어야 했다는 생각, 더 챙겼어야 했다는 생각.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그때의 최선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의 나를 재단하면 모든 선택은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어렸고, 지금보다 몰랐고, 지금보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조건 안에서 살아낸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애쓴 삶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 좀 그만하고 싶은데 도무지 멈춰지질 않아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라. 대신 붙잡지 말라.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문을 닫고 막으려 하면 더 크게 두드립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두고 아, 왔구나 하고 보내면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노년의 지혜는 생각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생각과 거리를 두는 데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셔도 충분합니다. 이 생각이 지금 내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는가? 만약 아니라면 그 생각은 지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은 고칠 대상이 아니라 내려놓을 대상입니다. 노년과 중장년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잡한 명상이 아닙니다. 몸을 현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천천히 걷기, 차 한 잔을 온전히 마시기,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기, 호흡을 세어보기, 몸이 현재에 머물면 생각은 자연히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지금 여기입니다. 생각이 많아졌다는 것은 당신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덜 붙잡는 용기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도 괜찮았습니다. 직장 동료, 이웃, 친척, 지인들. 하루가 바쁘니 관계가 조금 불편해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 하나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서운한 표정이 하루 종일 마음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중장년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예전보다 더 피곤해졌어요. 이 말은 사람이 싫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감당할 체력이 마음에서 먼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버거워질까? 첫 번째 이유는 기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관계는 함께 뭔가를 해내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대수롭지 않던 말이 이제는 상처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참아온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의 관계에는 이미 쌓인 감정이 많습니다. 말 못하고 넘긴 일, 이해한 척했던 순간, 참았던 말들, 이것들이 쌓이면 작은 계기로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로움이 관계에 섞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에게 더 기대게 되고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중장년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이 있어서 정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이 나를 계속 소모시키는 이유가 된다면 그때는 방향을 다시 봐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늘 불평과 부정만 쏟아내는 사람,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 죄책감을 주는 사람, 이런 관계를 정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닳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머무를 때와 떠날 때가 있다. 떠나는 인연은 실패가 아닙니다. 역할을 다한 인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잘 지내는 능력이 아니라 거리 두는 능력입니다. 거리 두기는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만큼만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주 보던 사람을 가끔만 보기,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 기대를 줄이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의 무게는 크게 줄어듭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에 가장 어렵습니다. 자식에게는 여전히 해주고 싶은 말이 많고 형제에게는 쌓인 감정이 남아있고 부부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걱정과 간섭의 경계는 아주 얇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삶에 깊이 들어가면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중장년 이후의 가족관계는 도와주되 대신 살지 않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관계를 줄이면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모적인 관계가 줄어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상처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장년 이후의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인생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관계는 말이 편한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무거워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마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보다는 지금 이걸 놓아도 될까 해서 더 흔들립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자식,
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자식 걱정은 부모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늘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걱정이 자식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지치게 하고 있는가? 자식은 부모의 걱정만큼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한 걱정은 부담이 되고 간섭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자식도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부모는 옆에서 응원하는 역할로 물러나도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돈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모아야 할 것 같고 혹시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돈 걱정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불안하고 적게 가진 사람도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모자랄까봐 두려워서 괴롭다. 돈은 쌓아두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삶을 갉아먹을 만큼의 불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막연합니다. 아프면 어쩌지? 혼자 남으면 어쩌지? 아무도 날 찾지 않으면 어쩌지? 이 불안은 대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미리 살아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지금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오늘 당겨오지 말라. 오늘 할 수 있는 준비만 하고 그 이후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나를 위해 살자. 지금은 가족이 먼저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중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기인가? 이미 충분히 해오지 않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선행은 지혜가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무책임해지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 것을 포기와 혼동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도망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맡기는 태도입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에게, 미래는 미래에게, 나머지는 지금의 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가벼워지는 사람은 덜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모든 걸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줄어들어도 불안, 분노, 외로움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바쁨 속에 묻혀있던 감정들이 이제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낄 공간이 생긴 것에 가깝습니다. 노년 이후의 불안은 대개 현실적인 걱정에서 시작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안, 혼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 이 불안의 공통점은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오늘의 마음으로 살지 말라. 불안은 미래를 미리 살아보는 감정입니다. 그 미래가 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노년의 불안은 대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괜히 생각하지 말자. 마음을 강하게 먹자. 하지만 불안은 억누를수록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안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안은 경고가 아니라 지나가는 신호입니다. 신호는 확인하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붙잡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됩니다. 노년 이후의 분노는 갑작스럽게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말, 사소한 태도, 무심한 반응. 왜일까요?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대부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인가? 젊을 때는 역할과 책임이 존재감을 대신해 주었지만 그것들이 줄어들면 사람은 감정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사실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분노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는 것도 터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바로 말하지 않기,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기, 숨을 깊게 3번 쉬기. 감정은 속도가 붙을수록 커집니다. 속도를 늦추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오르는 숲과 같다. 먼저 쥔 사람이 먼저 데인다. 노년의 외로움은 가장 말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순간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관계가 줄어들었다는 신호이지 사람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히 정리됩니다. 그 과정에서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밀어내려 하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사람을 찾지 않아도 되는 작은 연결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기, 같은 카페, 같은 자리, 같은 음악, 같은 프로그램. 이 반복은 사람이 없어도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불안도, 분노도, 외로움도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그 감정들은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다. 하늘을 덮지만 하늘 자체는 아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이 당신 그 자체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깊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을 이기려는 힘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여유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생각, 관계, 걱정,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말로 모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다. 노년과 중장년기에 삶이 갑자기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몸도, 기억도,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도 누군가는 평온해지고 누군가는 더 괴로워집니다. 그 차이는 능력도 돈도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예민한 사람은 끝까지 이해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흘려보내도 되는 것들, 모든 일에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삶은 계속됩니다.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생각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중장년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책임지려 합니다. 자식의 삶, 가족의 선택, 미래의 모든 가능성까지. 하지만 책임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그 이후는 맡기는 것. 이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노년과 중장년기에 관계의 기준은 분명해져야 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두는 사람, 말이 편한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평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질 때, 화가 날 때, 외로워질 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감정은 상태이지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는 불안하지만 불안 그 자체는 아니다. 이 한 줄만 기억해도 감정은 훨씬 다루기 쉬워집니다. 중장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 덜 참았어야 했다는 생각, 더 남겼어야 했다는 생각. 그 생각들은 지금의 나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사는 삶은 무언가를 더 얻는 삶이 아니라 덜 걱정하고 덜 붙잡고 덜 애쓰는 삶입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방향은 더 중요합니다. 예민함은 버릴 성질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혹시 이 영상 내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예민함도 생각 많음도 외로움도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생을 가볍게 지나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조금 덜 착해도 됩니다. 조금 더 나를 중심에 두어도 됩니다. 오늘은 이 말 하나만 가슴에 남겨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애썼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필요할 때 다시 돌아와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